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이라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내세우며 한층 더 국민과의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김성주 이사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바쁘시던데 오늘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취임 4개월째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뭐 신임자를 좀 떼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뭐 계속 처음 느낌으로 일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요. 예. 한 석 달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 좀 익숙해져서 신입사원 느낌은 저도 스스로 좀 벗어났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나마 준비된 이사장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19대 의원 하시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출연하셨잖아요. 예, 또. 예.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익숙한 업무의 연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어떻습니까? 그 연금 제도 자체하고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뭐 4년 동안 뭐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자체는 익숙하다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기관의 장이 되는 것은 그 제도 외에 이렇게 사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어떤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저희가 인사 개편도 마무리해서 이제 원래 생각하고 있던 연금 제도에 대한 철학과 기금 운용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우리 연금공단이 힘차게 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만나면은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물어보던가요? 의원 시절하고 이사장님 시절하고 어떤 분들은 예.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거는 뭐 예. 내가 낸 연금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오히려 많이 할 것 물론 그런 같아요. 질문도 물론 있는데, 근데 예. 그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정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습니다. 네. 그 표현과 주장에 있어서. 근데 이제 한 기관의 장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정치인은 주장하면 그걸로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지만 기관장은 생각과 말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성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게 차이점이어서 의원보다는 이사장이 훨씬 더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 자리가 한 1년 가까이 공석이었잖아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불미스러워서 국민의 신뢰도 회복이 가장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연금은 노후에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고요. 예. 또 지난번에 그 삼성 합병 사태, 그게 국정농단 한 중심에 있었는데 과연 내가 낸 돈을 잘 관리해주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불안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두 가지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간 노후에 반드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낸 돈은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불안불안하면서도 30년 넘게 지내왔어요. 우리도 연금 제도가 정착한 지가 늘 뭐 이거 고갈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제 30주년 맞이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연금 제도가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연금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탄생한 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1887년이죠. 예. 지금부터 보고 130년 전. 예. 우리가 1988년도에 생겼으니까 우리보다 100년 전에 생긴 제도지 않습니까? 독일도 처음에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금을 쌓아뒀던 거죠. 예.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적립금이 어느 정도 소진될 무렵에 그거를 부가 방식으로 즉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방식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내가 과연 내 연금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 얘기 중에 하나는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사태를 겪은 나라도 네. 연금을 국가가 잘 지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액수는 좀 줄어들었겠죠. 네. 그러나 그게 이제 또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또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연금을 나중에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희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못 준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그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네, 국가가 책임진다. 존속하는 한 예.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는 계속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구심이 이제 또 증폭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기는 주는데 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런 또 그 네거티브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물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우리 연금 제도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후하게 설계됐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내는 것보다 무조건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드는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개인 연금은 무조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기업은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낸 것보다 무조건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적게는 한 1.4배에서 많게는 한 4배까지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금이 언젠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저출산 국가, 예. 또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가 된 상태에서는 내는 사람보다도 맞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내는 액수보다도 받는 금액이 많고 예. 낸 기간보다 받는 기간이 지금 수명이 늘어서 많이 받게 되면 이 기금은 줄어들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 운용을 열심히 해서 예. 수익을 내야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조금만 부담하더라도 그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도 잘해야 됩니다. 예. 현재 저희가 누적된 적립기금이 한 624조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네요. 예. 네. 네. 이 정도 반절이, 이 중에서 반절이 국민들 낸 보험료고 300조 이상은 운용 수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배 수익을 올려온 거죠. 30년 네. 동안에. 네. 작년에도 저희가 한 42조 원 정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적립금을 더 쌓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운용 수익을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부담을 적게 한 상태에서 더 많은 노후의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네. 노후를 위해서는 최소한이죠.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이사장님하고 지금 간단히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해결된 건 지금까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행하고 있지만 그리스 경우에도 연금 관련돼서는 실망을 주지 않았다. 예. 북한도 이 제도가 있다면서요? 예, 연금 국민연금. 제도가 예. 있습니다. 저희가 네. 통일에 대비해서 예. 남북한의 연금 제도를 비교하고 나중에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잘 남북이 같이 좋은 노후를 살 수 있을 거라고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이채롭습니다. 북한 네. 같은 사회도 연금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저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기금운용본부 그 뭔가 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민들 이렇게 그 공청회인가요? 아니면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셨더라고요. 예, 국민 설명회라고 예.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2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 무슨 행사를 좀 할까? 국민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조직이 전주로 내려왔는데 과연 잘 하고 있을까? 또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금운용본부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이런 좀 조직인데 저도 함부로 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철저하게 보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5일 1주년 되는 그날을 기념해서 국민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SNS를 통해서 11명의 다양한 국민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게 하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부 언론사에게 현장을 공개를 해서 제가 네. 실제로 해외
주식 운용실을 공개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아주 잘 하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국민연금공단 가보신 시청자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지나쳐 가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 전북도민에게 있어서는 우리 김성수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 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신의 한 수다 할 정도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새만금이 가져다 줄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기대치가 더 높거든요. 금융 허브가 이제 전북에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게 이제 뭐 연기금 전문 대학이라든지 또 기금 운용본부도 아주 안착을 해서 우리가 원래 그렸던 그 빅픽처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김성주 이사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지금 도민들은 여기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기대가 있고 예. 또 그에 따른 부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구상은 그러니까 전주가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게 예. 저희 아주 오래된 2012년 그 대선 때부터 있었던 저희 구상이었고 예.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기금본부 전주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옴으로써 저의 구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구상이고 오랜 시일이 걸려야 되는 문제로서 저희가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데 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기금본부가 전주에서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운용 인력들을 잘 양성해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기금본부만 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금본부하고 거래하고 있는 국내 많은 금융기관들,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 보험사, 자산운용사들이 기금본부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쪽 혁신도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거고요. 예. 저희가 올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2공단, 쉽게 말하면 제2기금관이라고 제가 부릅니다만 예. 현재 있는 기금 운용 인력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한 500명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공간이 저희가 부족해서 이제 두 번째 건물을 올해부터 저희가 착공을 합니다. 이제 설계에 이제 들어갔고요. 네, 네. 한 621조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지상 9층 건물로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621억 원 그렇습니다. 들어갔어요. 안정된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예. 거기서 일하는 좋은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도 전북도민의 한 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전북도민을 얼마나 소가리를 하게 했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제가 당사자죠. 운영본부가 오느냐 안 오느냐부터 공사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은 스트레스인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혁신도시도 자리 잡고 올해 이제 개헌이라든지 지방 분권이 제대로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2주 전에 이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녀가셨거든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 도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이전 기관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고 다 이전도 해 와야 되는데. 아직도 터덕거리는 것 같고 한 1000여 명 직원 되는데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주 해온 직원들도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해결 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혁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도시는 완전히 안착되려고 하면 최소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전주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3년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 이전 기관이 이 혁신도시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러려면 기관이 뿌리 내리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역시 또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소위 이제 정주 여건, 교육, 뭐 문화, 주거, 네, 여러 가지 중요하죠. 뭐 생활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철저한 좀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많은 이전 기관의 직원들을 만나보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바람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정부가 잘 응답해 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역대 정부가. 예.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중요한 국가 철학으로 삼고 있고 또 혁신도시 시즌2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국의 각 혁신도시들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들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어떤 이사장님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전북도민이야 또 의원 시절부터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 사회죠. 예. 모든 게 서울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일수록 서울에서 결정하죠. 근데 이것이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국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예. 여기 어느 신문이 그 취재하면서 가보니까 국민은 없고 맨 전라북도 도민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북 도민은 국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 서울에서 행사하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고 예. 부산에서 행사하면 부산 사람이 많이 가는 건데 전주에서 행사하면 당연히 전주, 전라북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자꾸 불필요한 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은 전주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고 예. 특히 걱정이 많았던 기금 운용도 1년 만에 저희가 7.26%라고 하는 최근 예, 10년 내 가장 봤는데, 높은 예.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자꾸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네. 그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 이전 기관이라는 말은 좀 떼고 싶은 게 이전해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공단도 그 혁신도시 주변 또 지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은 조금 지역 주민들하고 좀 문화적으로 좀 잘 섞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지역 공원 뭐 이런 거창한 표현 붙이지 말고 지역의 주민들이 연금공단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또 그렇게 문턱을 낮추자. 예.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뭔가 좀 이 안팎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저희 연금공단 본부 사무실에는 예. 이 다양한 그 지역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일종의 뭐 견학도 있고 또 설명도 듣고 싶어하고 네. 제안도 하기 위해 찾아오는데요. 그런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일단 차이점이고 그거는 아무래도 지역 출신의 이사장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친근감을 좀 느낀다 예. 이렇게 말씀을 많이 좀 들었고 네. 저희가 올해 저희가 그 연금공단 그 이 내에 야외 공간이 괜찮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이 공간을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한테 좀 개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이 뭔가 좀 멀리 있고 울타리 쳐놓고 문 잠궈놓고 못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친근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다. 다양한 시도와 준비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바뀌니까 그렇게 또 지역민, 국민과 함께 하려고 소통하려는 모습들이 또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생각해보면 사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인터뷰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예. 무슨 이유 그랬다고 얘기 때문인지는 들었습니다. 모르지만 지금에 돌이켜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도 불만이었습니다. 예. 국민이 주인인 연금이라는 게 새로운 경영 방침인데 참 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예.
그 국민이 주인인 연금, 뭐 사실 제가 만들어낸 그 구호인데요. 예. 많은 국민들을 만나봤을 때 아까 만든 두 가지 불안, 과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잘 관리할까라는 그 불안이 왜 생겼을까? 과거의 정권들이 또는 이 우리나라의 힘 있는 집단들, 예를 들어 재벌 같은 집단들이 그걸 국민의 돈으로 본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연금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나라가 만든 제도이고 이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생각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한 만큼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연금이다. 그래서 이 제도도 국민이 주인이고 돈도 국민이 주인이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예.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이 사장님은 별도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역시 국민연금인가요? 예, 저는 예. 개인연금 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퇴직금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국민연금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을 찾아보니 한 78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 예, 굉장히 적죠. 예. 예.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열심히 납부를 했더니 지금은 83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국민연금 이사장을 한 연금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도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고 예. 어떻게 하면 더 좀 내고 예.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 개인 그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100만 원 꼭 채우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래 내고. 자, 모처럼 또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 아닌 의원 시절이 아닌 이사장님으로서 오늘 함께했는데 도내 크고 작은 행사 열심히 쭉 다니시잖아요. 그래도 다 도민들 만나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새봄과 함께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희망이 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도 많이 가셔지고 예. 또 그동안에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조금씩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군산, GM, 철수와 같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이 한편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면서 예. 미래의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맡은 바 역할들을 충실히 좀 다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앞으로 더 나은 노후, 더 나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정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북도민 위해서 또 금융 허브 조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노후는 노후에 준비하는 게 아니죠. 네, 국민연금 우리가 다시 신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